2,700만 원짜리 차에 중형 세단인데 컵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수납물 공간을 다 빼놓는 건 뭡니까? 드라이빙 마이 카 링크드카의 DPD입니다. 소나타 DNA 이번 영상에서는 실내 공간, 시트, 소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소나타 DNA의 파워트레인에 대한 설명, CC에 대한 이야기, 주행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속 구간과 고속 구간으로 나눠서 먼저 리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좀 더 재밌게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 링크드카가 실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트 부분이겠죠. 모양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디자인된 시트죠. 그리고 2,730만원, 2,730만원의 프리미엄 트림이에요, 이 차량이.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는 요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팩 1이라고 해서 130만원 조금 넘는 그것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트림이라고 한다 그러면 2,5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옵션을 넣으면 지금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소나타 DNA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랜저보다도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등급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프리미엄 트림이 가격과 옵션선에서 잘 좀 타협을 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트림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2,700만 원의 가격에 천연가죽 시트를 넣어주기는 좀 힘들겠죠. 그랜저 IG가 3,100만 원에서 그랜저라는 브랜드를 가져가면서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2,730만 원인데 인조가죽이라는 점, 이런 점들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요전에 리뷰를 했던 2,899만 원짜리 말리부가 천연가죽 시트였죠. 가격 대비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있지 않은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조가죽 시트이긴 하지만 인조가죽의 재질이요, 놀랐습니다. 저는 인조가죽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재질이 좀 부드럽고 재질이 상당히 괜찮아요. 천연가죽 아니야? 라는 생각이 착각이 좀 보여요. 저는 뭐 모양도 괜찮고 착자감도 괜찮아요. 착자감도 그랜저급의 차량과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만 최소한 경쟁 모델이 말리부보다는 착자감이 더 낫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헤드레스트 부분도 이 영상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없이 평이하게 잘 받쳐줘요. 액티브 헤드레스트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코브라 모양으로 안 된 걸로 보면 제원표상에서는 이제 액티브 헤드레스트인지 뭐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 꼬꾸라져 있지 않은 거 그거 봐서는 액티브 헤드레스트가 이 모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거나 그런 것 없이 헤드레스트도 적당하게 잘 받쳐줍니다. 그리고 높이 조절도 잘 되는 편이고요. 뭐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없어도 크게 뭐 불편하진 않아요. 단점이 있다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트가 자체의 크기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랜저 IG보다 시트가 작아요, 사이즈가. 말리부보다는 약간 크지 않나 싶어요. 뭐 재본 건 아니지만 말리부가 굉장히 차체의 크기에 비해서 시트가 좀 작았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큰 것 같고, 요 좌우 사이드 보스터라고 하는데 좌우가 사이드 보스터가 꽤 괜찮게 잡아줘요. 홀딩 능력은 괜찮아요. 사이드 보스터 부분은 괜찮고 방석 부분은 이렇게 딱히 잡아준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모양 자체가 너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죠. 이렇게 엉덩이 부분을 좀 이렇게 깎아놓는다거나 모양을 조금 줘서 착자감을 높인 그런 모양의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시트는 크게 불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자, 동승석은 수동이고요. 지금 이 모델은 운전석은 전동입니다. 전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초 받침대는 이제 내방향은 아니고 부방향으로 되는 전동 조절 방식이에요. 그리고 메모리 기능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운전석만 전동으로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말리부 같은 모델이 물론 그건 이거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150만 원 정도 비싼 모델입니다. 말리부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전동 시트고 심지어 전동 시트에 메모리도 되고 플러스 내릴 때 좌석이 조절되는 것까지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시트의 옵션적인 부분은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말리부 대비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신장 184에 앉은 키 굉장히 크죠, 제가. 그래서 이제 전방 시야 부분 항상 이제 좀 많이 거슬리는 편인데 지금 이제 시트는 이렇게 최대한 이제 좌석은 내린 상태고요.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맞췄습니다. 등받이 각도를 더 눕힐 수도 있는데 제가 평소 운전하는 대로 조금 약간 당겨 앉는 듯한 느낌으로 시트를 맞췄을 때 전방 시야가 키가 큰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천정의 유리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윈드실드 부분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누워있는 편이고 누워있는 게 위쪽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짧게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지금 헤드레스트의 햇빛 가리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햇빛 가리개만 보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방 시야는 저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특히나 천정이 지금 낮은 편입니다.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말리부도 좀 낮은 편이거든요, 이게. 그거보다 더 낮아요, 소나타는. 그랜저 IG 같은 게 굉장히 천정 부분이 좀 높아서 시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한다면 얘는 거의 요전에 리뷰를 했던 코나 수준이에요, 코나 수준. 저는 이 전방 시야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가 크신 분들, 앉은기가 크신 분들은 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전방 시야 얘기할 때 대시보드 높이가 좀 낮은 경우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나 때도 이야기를 했고, 말리부 때도 말리부의 전체적인 대시보드의 높이가 낮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얘도 좀 소나타 DNA8도 이 대시보드가 약간 낮은 편이에요. 뭐 많이는 아닌데 약간 낮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게 핸들 밑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바닥에 세워서 앉으면 이렇게 무릎이 핸들 요 밑에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끝까지 올려도 높이를 끝까지 올려도 저는 이 무릎이 걸립니다. 무릎을 세워서 앉았을 때는. 근데 물론 이렇게 뻗어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을 밟을 때는 걸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내릴 때, 차에서 내릴 때 무릎이 핸들 밑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대시보드가 낮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죠. 제가 앉은 키도 크고 다리도 긴 것도 있습니다. 보통이 이제 그랜저나 이런 모델들이 이렇게 무릎이 닿는 경향이 없거든요. 얘는 이제 무릎이 좀 닿는다는. 코나도 이렇게 무릎이 닿습니다. 말리부는 이게 닿는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도어 트림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은 인조 가죽이고 여기는 이제 우레탄이에요.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의 딱딱한 재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버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요거는 뭐 디자인을 제가 이야기는 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소재는 소재적인 부분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요런 소재들, 이제 스위치류의 소재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생짜 플라스틱, 그런 생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실버 처리가 되어 있고, 그랜저보다는 조작감은 떨어집니다. 그랜저보다는 조작감이 좀 떨어지는데 준수한 편이에요. 그다음에 이 도어 손잡이 부분도 인조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소재가 나쁘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가장 최근에 차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적인 부분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소재적인 부분도 말리부 대비 좀 더 나은 수준인 것 같아요. 크게 낮다까지는 아닌데 말리부 대비 좀 나은 수준. 이게 대시보드에 인조가죽처럼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진짜 인조가죽이 아니고 모형을 입힌 것 같아요. 우레탄에 모형을 입혔어요. 케이스 때 이거 좀 웃기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웃기지 않습니다. 대시보드를 인조가죽으로 마감한 것 같은 그런 퀄리티예요. 웃긴 수준은 아닙니다. 굉장히 잘 마무리를 했어요. 왼쪽 부분 여기도 좀 말랑말랑한 소재, 위에도 좀 말랑말랑한 소재, 여기도 좀 말랑말랑한 소재, 여기도 막 되게 딱딱하지 않은 그런 소재예요. 소재에 대한 거는 중형차급에 맞는, 그랜저만은 못합니다. 제가 그랜저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지금. 이 소재 품질이. 그랜저만은 못하지만, 일단 디자인이 예쁘고, 중형차급을 생각을 했을 때 소재의 퀄리티는, 그리고 이게 풀옵션이 아닌데도 이 정도 소재의 퀄리티라면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들이 디자인은 많이 까였어요. 요 4포크 핸들이. 저도 이 디자인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 근데 요 핸들의 그립감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이 림도 두께도 참 적당한 것 같아요. 뭐 쓸데없는 군더더기 같은 게 없고 이런 버튼류 같은 것도 사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쓸데없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착착착 움직이는 요런 방식도 심플하고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는데 이 차의 특성상 패들 시프트는 쓸 일이 없어요. 단지 이제 뭐 특정 구간에서 이제 수동 모드가 필요할 때 변속기가 모양이 버튼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게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패들 시프트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특수한 상황에서 뭐 급경사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눈길에서 빠져나간다거나 할 때 수동 변속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럴 때 치시면 될 것 같고, 이 패들 시프트가 있다고 해서 뭐 스포츠 주행을 할 수 있는 변속기 자체가 그런 변속기가 아니고 엔진이 그런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이 기능은. 근데 이 느낌이 패들 시프트의 재질이라든가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요런 데도 신경을 썼어요. 요런 스위치류도. 그러니까 소재도 괜찮고, 이렇게 지금 약간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했죠. 이런 것도 그냥 막 플라스틱을 쓴 게 아니라 좌측도 좀 신경을 썼어요. 모양도 신경 쓰고 소재도 신경 쓰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좀 먼지가 많이 묻었죠. 먼지에는 좀 취약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센터 콘솔에 인조 가죽 마무리도 이렇게 스티치까지 들어갔고, 실제 인조 가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인조 가죽이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이고요. 소재는 괜찮아요. 예. 현대 전매트 거죠. 어마어마한 수납 공간. 바닥은 마감이 되어 있네요. 어마어마한 수납 공간이 있고, 포트는 따로 없네요. 여기 지금 이제 컵홀더 부분인데요. 컵홀더 부분인데 여기도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카본의 느낌을 주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한 그런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군데군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런 소재적인 부분은. 요 공간. 제가 이제 그랜저 때 요 공간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칭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디자인이 구린데 뭐가 마음에 드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칭찬을 하는 부분은 이 안에 이 공간성이, 이 부분이 손에 닿는 부분이고, 중형차에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다가 엄청난 수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핸드폰을 제가 하나 놨는데 이건 뭐 핸드폰을 뭐 10개는 놓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다가 무선 충전이 됩니다. 되는 건지. 바닥은 고무 같은 걸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요. 핸드폰을 딱 올려놓으면 이렇게 충전이 되겠죠. 여기서 이 공간이 상당히 쓸모가 있고 공간도 넓습니다. 그래서 참 그건 마음에 드는데, 이제 RG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뚜껑이 있어서 딱 핸드폰 넣어놓고 진짜 딱 뚜껑 닫으면 요 라인이 참 보기 좋거든요. 깨끗하고. 근데 그런 이제 뚜껑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거는 좀 아쉽네요. 공조장치 부분인데요. 공조장치는 이제 편의사항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저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실내에서 저는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리뷰는 다음 편에서 내용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디자인적으로 제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지만 요 모니터 부분 가로로 길게 와이드하게 되어 있고 디자인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랜저 IG 때 요 이상한 모양으로 요걸 많이 먹었는데, 지금 얘는 그랜저 IG랑 맥락은 같이 하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잘 빠졌어요. 요거는 다들 예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 모니터도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좋고 눈에도 좀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말리부가 이 모니터가 굉장히 위로 향해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불편했는데 얘는 조금 누워있다? 라는 느낌은 있어요. 요렇게 돼 있다? 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시야에 정확하게 들어오진 않지만 말리부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요 모니터의 디자인이나 이런 뷰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소재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괜찮아요. 실버로 처리가 돼가지고, 여기는 하이그로시처럼 유광으로 처리가 됐고, 실버로 처리가 된 부분, 실버로 처리가 된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선바이저 부분인데, 하이 트림이 기아 스토닉이나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릴 때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울이 있고 조명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조명 스위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를 열면은 불이 들어오고 이걸 닫으면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이 스위치를 별도로 작동을 시켜줘야 돼요. 선바이저랑 연동을 안 해놓은 거죠. 닫으면 이렇게 등은 자동으로 꺼지는데, 별건 아닌데 조금 없어 보이고, 이거 열고 스위치 켜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한 번에 좀 불이 들어오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건데. 여기가 이제 오버헤드 콘솔이라고 하죠, 보통.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모양이 나쁘지 않고요. 기능적으로 SOS라든가 블루링크 버튼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이패스가 있어요. 많은 매체들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좋죠. 디자인 깔끔하고. 여기 이제 롱밀러 부분이고요. 롱밀러가 이제 프레임리스로 만들어져 있고 ECM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버튼류입니다. 왼쪽에 버튼류 이렇게 모아져 있고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변속기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속식이 익숙치 않아서 헷갈려요. 레버식이 굳이 아래쪽 요 P 버튼을 보지 않고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감촉으로 그다음에 레버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이 레버식이 위에 튀어나와 있고 손에도 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단점인데 버튼식이 좀 뭐 특이하고 모양이 예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들은 장점인데 직관성은 뭐 확실히 떨어집니다. 왜냐면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아도 밑에를 보지 않아도 촉감만으로도 이게 파킹인지 알기에는 직관성이 좀 떨어져요. 그거는 단점인 것 같고 장점은 특이해 보이고 모양이 예쁘고 그런 거는 장점이겠죠. 변속기의 버튼 같은 거는 굉장히 신경 썼어요. 굉장히 신경 쓴 재질이에요. 특히나 신경 쓴 재질을 썼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뷰, 카메라 뷰라든가 오토홀드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했죠. 소재나 인테리어 부분은 뭐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디자인도 괜찮고 소재도 적당히 괜찮고 경쟁 모델인 말리부보다 소재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편의성도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반떼보다 소재적인 부분이 퀄리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반떼랑은. 근데 이제 윗등급인 그랜저 IG랑 비교를 하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랜저 IG 3100만원짜리 엔트리 모델이랑 비교를 해도 소재적인 부분은 소나타 쪽에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뒷자리에 탔고요. 제가 이제 신장 184에 앉은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죠. 예. 머리가 닿습니다. 머리가 닿는데 헤드룸 공간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제가 워낙에 이제 앉은 키가 커서 이제 머리가 닿는데 뒷좌석 헤드룸 공간은 차체의 디자인이 막 이렇게 약간 쿠페형 스타일로 생겼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뒷자리 헤드룸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랜저보단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레그룸은요. 지금 앞좌석이 제가 운전하는 자세로 맞춰놓은 상태인데 항상 그렇듯이 내구는 너무 넓어요. 이렇게까지 넓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넓습니다. 뒷좌석 왼쪽에 지금 도어 트림인데 뒷좌석의 도어 트림도 앞좌석과 뭐 대동소이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어 트림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여기에 지금 컵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하단 트레이에 컵이나 물병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컵이나 뭐 그런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게 나오지가 않아서. 요 시트백인데요. 시트백에 포켓이 또 없습니다. 양쪽 다 없습니다. 2,700만원짜리 차에 중형 세단인데 뒤에 당연히 사람이 타잖아요. 뒤에 당연히 사람이 타야만 하고 이건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만들어놨어요. 공조정치를 만들어놨는데 컵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요게 다예요. 요거 왼쪽에 요거 딸랑 요거에 뭐 티슈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티슈 정도. 이거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윗등급을 사라는 건지 더 윗등급을 사라는 건지 이거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경쟁 모델 대비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모자도 나쁘지 않고요. 약간 이제 헤드룸은 조금 작지만 뒷좌석이 모자도 나쁘지 않고 뒷좌석 공간을 이렇게 넓게 빼놓고 수납을 공간을 다 빼놓는 건 뭡니까? 의외네요. 이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이제 전편부터 주행 특성에 대한 저속과 고속 구간에 대한 주행 특성에 대한 리뷰를 했고 이번 편에서는 이제 실내 공간과 소재적인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편의사항,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오디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